우리 아들 얼굴에 피가! 중년 여성 설하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면회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아들의 모습에 숨이 멎었습니다. 아들의 온몸은 멍투성이었습니다. 얼굴은 피와 상처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왼쪽 눈은 거의 감겨 있었고 입술은 찢어져 피딱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10년을 홀로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한 번도 엄마한테 투정 부린 적 없는 아이. 고등학교 3년 내내 새벽 5시에 일어나 엄마 도시락 싸주던 아들. 그 아들이 저렇게 맞았습니다. 도대체 누가 그녀의 아들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작은 기적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10년 전 가을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강민호는 아내가 깨기 전에 침대를 빠져나왔어요. 욕실 문을 조용히 닫고 세수를 했죠. 찬물이 얼굴을 적셨습니다. 윤서라는 남편이 움직이는 소리에 눈을 떴어요. 이불을 걷어내고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가스레인지에 주전자를 올리고 보리차를 끓였죠. 구수한 냄새가 새벽 공기를 채웠습니다. 여보, 오늘 멀리 가는 거예요? 민호가 군복 단추를 채우고 있었어요. 설아가 따뜻한 찻잔을 내밀었죠. 응, 좀 걸릴 것 같아. 저녁에는 돌아올게. 민호는 찻잔을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러고는 설아의 손을 잠깐 잡았어요. 손바닥이 따뜻했죠. 도연이 학교 다녀오면 같이 저녁 먹자고 해. 오늘 아빠가 삼겹살 사올 테니까. 알았어요. 조심해서 다녀와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오후 3시 설아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뜬 번호를 보는 순간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부대 상황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강민호 대위 부인이십니까? 지금 바로 국도 23번 지점으로 나와 주십시오. 설아는 차 키를 집어들고 달렸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서 식은 땀이 흘렀어요. 엑셀을 밟는 발이 떨렸죠. 현장에 도착했을 때 소방차와 경찰차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불에 탄 차량 잔해, 까맣게 그을린 도로. 설아는 차에서 내려 현장으로 뛰어갔어요. 저기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누군가 설아를 붙잡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현장은 이상했어요. 폭발 사고치고는 너무 깔끔했습니다. 잔해만 남았을 뿐 다른 건 아무것도 없었죠. 민호가 늘 들고 다니던 검은색 서류 가방도 차 안에 두던 노트도 보이지 않았어요. 자료는요? 제 남편이 조사하던 자료는 어디 있어요? 설아가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 국방부에서 통보가 왔어요. 단순 사고, 차량 결함으로 인한 폭발, 자료는 전부 소실, 종이 한 장으로 남편의 죽음이 정리되었습니다. 설아는 그 종이를 구겨 쥐었어요. 손등에 혈관이 붉어져 나왔죠. 단순 사고가 아니에요. 제 남편은. 하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10살 도연이 엄마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요? 설아는 아들을 꼭 안았어요. 아이의 작은 등에서 흐느낌이 전해졌습니다. 설아는 눈물을 참았죠. 울면 안 됐으니까요. 이제부터는 혼자서 이 아이를 키워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설아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됐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거실 선반 위에 모신 남편 영정 앞에 차를 올리는 거였어요. 사진 속 민호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그 웃음을 보며 군복을 입었어요. 도연아, 일어나야지. 학교 가야지. 도시락을 쌀 때였습니다. 계란말이를 만들다가 설아의 손이 멈췄어요. 민호가 제일 좋아하던 반찬이었죠.
이제는 만들어줄 사람이 없구나. 프라이팬을 든 설아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학교 운동의 날이었어요. 설아는 그날 중요한 훈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학부모가 전화를 걸어왔죠. 도연이가 혼자 운동장 구석에 앉아 김밥을 먹고 있어요. 다른 애들은 다 가족들이랑 있는데 설아는 훈련복 입은 채로 차를 몰았습니다. 운동장에 도착했을 때 운동회가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도연아, 아들이 엄마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설아의 품에 안긴 도연의 어깨가 떨렸어요. 엄마는 일하셔야 하는데, 나 혼자도 괜찮은데. 아이의 목소리가 울먹였죠. 설아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꼭 지켜내겠다고요. 10년이 흘렀습니다. 설아는 잠을 줄이고 일했어요. 승진 시험마다 합격했습니다. 동기들이 하나둘 뒤처질 때도 설아는 멈추지 않았죠. 도연은 말수적은 아이로 자랐어요. 학교에서 상을 받아도 엄마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엄마 바쁘잖아. 그렇게 말하는 아들이 기특하면서도 가슴 아팠어요. 얼마 전이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 임명장이 설아에게 전달됐어요. 임명식 날 많은 사람들이 설아의 손을 잡고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혼자 빈집으로 돌아왔죠. 거실 선반 위 남편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설아는 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여보,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당신 없이.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임명된 지 며칠밖에 안 됐기 때문에 대부분의 부대원들은 아직 설아의 얼굴을 몰랐습니다. 바로 그때 도연에게 입대 통지서가 날아왔어요. 20이 된 아들은 엄마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원서를 썼습니다. 보호자 직업난. 도연은 펜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죠. 그리고 조용히 주부라고 적었습니다. 입대 전날 밤 도연이 엄마 방문을 두드렸어요. 엄마, 나 내일 훈련소 가요. 설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언제 통지 나왔어? 며칠 전이요. 엄마 바쁘실까봐 말 못했어요. 설아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어느새 엄마 어깨를 넘어선 아들. 등이 넓어져 있었어요. 그날 밤 설아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의 악몽이 다시 찾아왔어요. 폭발음 연기, 남편을 부르는 자신의 목소리. 설아는 식은땀에 젖은 채 눈을 떴습니다. 민호야, 이번엔 아니길. 제발. 며칠 후 도연은 훈련소로 떠났어요. 설아는 아들의 배치 부대를 알았지만 개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밤늦게 설아는 남편 영정 앞에 앉았어요. 촛불 하나를 켰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이제 당신처럼 군인이 됐어요. 제가 꼭 지킬게요.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설아는 몰랐어요. 곧 다시 악몽이 시작될 거라는 걸요. 도연이 훈련소에 들어간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설아는 회의 중에도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어요. 화면이 켜질 때마다 고개를 돌렸죠. 하지만 아무 알림도 뜨지 않았습니다. 훈련 중이겠지. 바쁠 거야. 설아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사흘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설아는 집에 돌아와 가방을 내려놓기도 전에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죠. 거실 식탁에 혼자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도연이 좋아하던 된장찌개였는데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가 그냥 내려놓았어요.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점심시간이었어요. 설아는 사무실에서 핸드폰으로 입대생 부모 카페를 열어봤습니다. 화면을 아래로 내렸죠. 우리 아들 어제 전화 왔어요. 밥은 잘 먹는데요. 저희 애도 오늘 아침에 연락 왔습니다. 힘들지만 잘 버티고 있대요. 설아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어요.
거의 모든 부모들이 연락을 받았다는 글뿐이었습니다. 설아는 핸드폰을 책상 위에 뒤집어 놓았어요. 화면이 보이지 않게요. 닷새째 되는 날 오전이었습니다. 참모 회의실. 부참모 총장이 훈련 현황을 보고하고 있었어요.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장님? 설아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부참모 총장의 목소리가 두 번째 들렸을 때야 고개를 돌렸죠. 아, 네. 좋습니다. 설아가 대답했지만 방금 무슨 보고를 들었는지 기억나지 않았어요. 회의가 끝나고 부참모 총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총장님, 괜찮으십니까? 요즘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요. 괜찮습니다. 그냥 좀 바빴을 뿐입니다. 설아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6째 되는 날 밤이었습니다. 설아는 침대에 누웠지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시계가 11시를 가리켰습니다. 도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설아는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핸드폰을 들었다 놓았다를 몇 번 반복했어요. 그러다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명준 씨, 저예요. 설아예요. 이 늦은 시간에 전화해서 죄송해요. 최명준은 남편 민호가 살아있을 때 함께 군 수사관으로 일했던 동료였습니다. 민호의 제일 친한 친구였죠. 지금은 전역해서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로 일하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설아 씨. 무슨 일이세요? 명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도연이가 훈련소 들어간 지 일주일이 다 됐는데 연락이 없어요. 설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른 집 애들은 다 연락했다는데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훈련소가 원래 그래요, 설아 씨. 저도 그랬고 민호 형도 그랬잖아요. 그렇긴 한데 왜 이렇게 불안한지 설아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명준이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어요. 도연이 잘 지낼 거예요. 설아 씨가 키운 아들인데 뭐. 너무 걱정 마세요. 네. 그래야죠. 고마워요. 전화를 끊었지만 설아의 가슴은 더 답답해졌습니다. 10년 전 남편도 금방 올게라고 했었는데 결국 돌아오지 못했으니까요. 7일째 되는 날 새벽이었어요. 설아는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떴습니다. 잠을 설친 얼굴로 거실로 나왔죠. 남편 영정 앞에 앉아 촛불을 켰어요. 여보, 이번엔 아니죠? 우리 아들 괜찮은 거죠? 설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성냥갑을 들여다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주워서 다시 촛불을 켰죠. 10년 전 그날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설아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출근하자마자 사무실 문을 닫고 부대 행정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핸드폰을 귀에 대는 손이 떨렸죠. 벨이 3번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부대 행정실입니다. 젊은 남자 목소리였어요. 안녕하세요. 신병 강도연 어머니입니다. 설아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일주일째 연락이 없어서요. 혹시 무슨 일 있는 건 아닌가 해서요. 행정병 쪽에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소리가 너무 짧았죠. 제대로 확인한 게 맞나 싶을 정도로요. 아, 강도연 이병이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너무 빠른 대답이었습니다. 확인도 제대로 안 하고 어떻게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설아는 오랜 군 생활로 알고 있었어요. 진짜 문제 없을 때는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걸요. 혹시 다치거나 한 적은 없나요? 설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확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설아의 눈썹이 좁혀졌어요. 확인할 필요도 없다는 말. 이상했습니다. 보통은 확인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정상이었죠.
그럼 제가 면회를 가려고 하는데요. 네, 면회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시면 됩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설아는 핸드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손바닥에서 땀이 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뭔가 잘못됐습니다. 분명히 잘못됐어요. 설아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2번이나 놓쳤어요. 부대 면회 예약 사이트. 달력이 화면에 떴습니다. 가장 빠른 날짜를 클릭했죠. 예약 완료. 도연아, 엄마가 곧 갈게. 설아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은 맑았지만 가슴속은 먹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사흘만 기다리면 됩니다. 직접 아들의 얼굴을 볼 수 있어요. 그때까지 견뎌야 했습니다. 면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설아는 새벽부터 옷장 앞에 서 있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군복이 눈에 들어왔죠. 손을 뻗었다가 멈췄어요. 다시 손을 뻗었습니다. 민간 옷이었어요. 검은색 블라우스, 회색 바지, 꺼냈습니다. 다시 넣었죠. 또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결국 검은색 블라우스를 골랐어요. 입었습니다. 단추를 채웠죠. 하나, 둘, 셋. 거울을 봤습니다. 오늘은 장군이 아니었어요. 엄마였죠. 머리를 빗었습니다. 빗이 머리카락에 걸렸어요. 손이 떨려서였죠. 다시 빗었습니다. 천천히 차 키를 집어들었어요. 손에서 한번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쨍그랑 소리가 났죠. 주워서 꽉 쥐었습니다. 차에 올랐어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핸들을 잡았죠. 심호흡을 했습니다. 1번, 2번, 괜찮을 거야. 도연이 잘 지내고 있을 거야.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가슴속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부대로 향했어요. 신호등마다 멈췄습니다. 손을 바지에 닦았죠. 땀이 났어요. 부대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초병이 손을 들어 차를 세웠어요. 창문을 내렸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왔죠. 신분증을 내밀었어요. 초병이 받아들었습니다. 확인했죠. 돌려줬습니다. 아무도 설아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시동을 껐어요. 엔진 소리가 멈췄죠. 조용했습니다. 설아는 백미러를 봤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볼을 2 손으로 쓸어 올렸어요. 진정해. 엄마가 불안하면 도연이도 불안해져. 차에서 내렸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쿵. 면회실 건물로 걸어갔죠. 대기실로 들어갔습니다. 이미 여러 가족이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들끼리 모여 웃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과자 봉지를 뜯었어요. 바스락 소리가 났죠. 과자를 나눠 먹었습니다. 아이들이 깔깔거렸어요. 한쪽에서는 아버지가 핸드폰으로 아들 사진을 보여주고 있었죠. 설아는 구석 의자에 앉았어요. 가방을 무릎에 올렸습니다. 손가락으로 가방 끈을 만지작거렸죠. 다른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10시 5분. 면회는 10시 15분. 시간이 너무 느렸습니다.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강도연 면회. 설아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쳐다봤죠. 설아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복도를 따라갔습니다. 긴 복도였어요. 구두 소리가 났죠. 딱딱딱. 작은 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테이블 하나, 의자 2, 창문 하나. 의자에 앉았어요. 문을 바라봤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놓았죠. 떨렸습니다. 깍지를 꼈어요. 손가락에 힘을 주었죠. 하얗게 변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10시 16분. 1분이 10분 같았습니다. 문 손잡이가 돌아갔어요.
천천히 끽 문이 열렸습니다. 도연이 들어왔어요. 설아의 숨이 멈췄습니다. 얼굴 전체가 피와 멍으로 뒤덮여 있었어요. 왼쪽 눈 주위 시퍼렇게 멍들어 거의 감겨 있었습니다. 입술 한쪽이 찢어져서 굳은 피딱지 검붉었어요. 오른쪽 뺨 손가락 자국이 선명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목덜미 온통 까맣고 보랏빛 멍이었습니다. 설아의 입술이 떨렸어요. 10년을 홀로 키운 아들. 한 번도 엄마한테 투정 부린 적 없는 아들. 그 아들이 저렇게 맞았습니다. 도연이 입을 열었어요. 엄마, 왔어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갈라졌죠. 억지로 웃으려 했어요. 찢어진 입술이 당겨졌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졌죠. 설아가 말했어요. 도연아.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일어서려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의자를 잡았습니다. 다시 힘을 주었죠. 일어섰어요. 앉으라고 했습니다. 천천히. 도연이 의자로 갔어요. 앉으려 했죠.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옆구리를 손으로 감쌌어요. 갈비뼈, 거기도 다친 게 분명했죠. 설아가 물었어요. 아프니? 많이 아프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을 뻗었어요. 테이블 너머로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등에 까진 상처, 손목에 멍, 손가락 자국 같았어요. 누군가 세게 잡아끈 흔적. 설아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참았어요. 입술을 깨물었죠. 울면 안 됐으니까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괜찮아. 넘어졌어.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거짓말이라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죠. 설아가 물었어요. 넘어져서 이렇게 된 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계단에서 말을 잇지 못했죠. 고개를 숙였습니다. 설아는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도연 옆으로 갔습니다. 팔을 벌렸죠. 안으려고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도연이 비명을 참으며 신음했어요. 몸을 움츠렸습니다. 등, 옆구리, 온통 멍이었던 거예요. 설아는 화들짝 놀라 손을 뗐어요. 미안해. 도연아, 엄마가 미안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도연이 오히려 말했습니다. 엄마, 울지 마. 나 괜찮아. 진짜. 하지만 말할 때마다 입술에서 피가 배어 나왔어요. 설아는 도연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조심스럽게 다치지 않은 부분만 만졌어요. 엄지손가락으로 뺨을 쓰다듬었죠. 누가 그랬어? 누가 우리 도연이를 이렇게 만들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도. 진짜야. 설아가 말했습니다. 도연아, 엄마한테 거짓말하지 마. 엄마는 알아. 이건 넘어져서 생긴 상처가 아니야. 설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구타 흔적을, 손으로 맞은 자국, 발로 찬 자국, 무릎으로 찍은 자국, 도연의 몸에 다 남아 있었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중대장이 들어왔어요. 태연한 표정이었죠.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십니까? 말을 이었어요. 신병들이 훈련 중에 다치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설아는 천천히 중대장을 돌아봤습니다. 볼에 눈물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우는 엄마가 아니었죠. 의무대 기록 있냐고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중대장이 대답했습니다.
그건 확인해봐야. 말을 더듬었죠. 지금 당장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명령하는 투였어요.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도연이 일어서려 했어요. 다시 옆구리를 감쌌습니다. 설아가 도연의 팔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일으켜 세웠어요. 한 번 더 안고 싶었습니다. 참았죠. 아들이 아파할 테니까요. 잘 지내. 엄마가 다 해결할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도연이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설아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죠. 10년 전 남편을 잃었을 때처럼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이번에는 설아가 육군 참모 총장이었으니까요. 설아는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구두굽이 바닥을 쳤죠. 딱, 딱, 딱. 그 소리만 울렸습니다. 지나가는 병사 하나가 설아를 힐끗 봤어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지나갔죠. 화장실 문을 열었어요. 안을 확인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죠. 세면대로 갔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봤어요. 볼에 마른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눈두덩이 붉게 부어 있었어요.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죠. 수도꼭지를 틀었어요. 물이 콸콸 쏟아졌습니다. 손을 모아 물을 받았죠. 얼굴에 끼얹었습니다. 차가웠어요. 한 번 더, 두 번 더, 세 번. 물방울이 턱에서 떨어졌습니다. 세면대 배수구로 빨려 들어갔어요. 세면대 가장자리를 두 손으로 꽉 잡았어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손톱이 하얗게 변했죠.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눈동자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엄마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군인의 눈이었죠. 10년을 군복 입고 살아온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휴지를 뽑았어요. 얼굴을 닦았습니다. 목을 닦았어요. 구겨진 휴지를 쓰레기통에 던졌죠. 어깨를 폈습니다. 턱을 들었어요. 표정을 바로잡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한 번, 두 번,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걸음걸이가 달라져 있었죠. 더 이상 불안한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이었어요. 행정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는 길었어요. 양옆으로 각종 게시판이 붙어 있었죠. 안전수칙, 주간계획, 휴가 일정표. 설아는 그 어떤 것도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앞만 봤어요. 행정실 문을 밀었습니다. 손잡이가 차가웠어요. 문이 열렸죠. 안에는 행정병 2명과 중대장이 있었어요. 중대장이 설아를 보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의무대 기록 확인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설아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행정병 책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행정병이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모니터를 보고 있다가 갑자기 옆에 선 사람 때문에 움찔했죠. 중대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거기는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민간인 출입 구역이. 설아가 행정병의 컴퓨터 화면을 봤습니다. 신병 명단이 떠 있었어요. 강도현. 이름이 보였죠. 설아는 마우스를 잡았습니다. 클릭했어요. 상세 정보가 열렸습니다. 입대일, 훈련 일정, 그리고 훈련병 상태, 정상이라고 적혀 있었죠. 하지만 의무대 방문 기록은 없었습니다. 진료 날짜 칸이 텅 비어 있었어요. 멍투성이 아들이 의무대에 한 번도 안 갔다는 거였죠. 설아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지퍼 소리가 작게 났어요. 안에서 신분증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중대장 책상 위에 탁 내려놓았어요. 소리가 행정실에 울렸죠. 검은색 가죽 케이스였습니다. 모서리가 달아 있었어요. 오래 사용한 흔적이었죠.
중대장이 케이스를 받습니다. 행정병들도 고개를 들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죠. 분위기가 달랐으니까요. 설아는 케이스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덮개를 젖혔어요. 안에 신분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투명 비닐에 쌓여 있었죠. 계급장이 반짝였습니다. 중대장이 신분증을 받습니다. 눈이 점점 커졌어요. 입이 벌어졌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볼펜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또각 소리가 났죠. 육군 참모총장 윤설아. 신분증에 계급장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사진도 있었어요. 바로 지금 앞에 서 있는 사람과 똑같은 얼굴이었죠. 군복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행정병 하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갔어요. 쿵. 다른 행정병은 입을 막았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키보드 치던 손이 공중에서 멈췄어요. 차렷. 중대장이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행정병들이 황급히 차렷 자세를 취했죠. 손이 떨렸습니다. 한 행정병은 손을 귀에 대다가 빗나가서 두 번째 시도 끝에 경례를 붙였어요. 중대장도 경례를 올렸죠. 팔이 뻣뻣했습니다. 설아는 천천히 신분증을 집어넣었습니다. 케이스를 닫았어요. 찰칵 소리가 났죠.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부대장실로 안내하라. 명령조였습니다. 차갑고 단호했어요. 더 이상 요청하는 목소리가 아니었죠. 중대장이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예. 지금 바로. 즉시. 중대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손잡이를 잡은 손이 떨렸어요. 복도로 나갔죠. 설아가 따라갔습니다. 행정병들은 그대로 서 있었어요. 움직이지 못했죠. 복도를 지나가는 장병들이 설아를 봤습니다. 중대장이 황급히 소리쳤어요. 차렷, 경례. 복도에 있던 병사들이 일제히 멈춰 섰습니다. 차렷 자세를 취했어요. 경례를 붙였죠. 누군지는 몰랐지만 중대장의 얼굴을 보니 대단한 사람인 게 분명했습니다. 병사 하나가 너무 급하게 경례를 붙이는 바람에 손이 모자를 쳤어요. 모자가 바닥에 떨어졌죠. 하지만 줍지 못했습니다. 차렷 자세를 풀 수가 없었으니까요. 부대장실 앞에 도착했어요. 중대장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손이 떨렸죠. 똑똑똑. 평소보다 급한 소리였습니다. 3번 두드렸어요. 들어오게.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굵직한 목소리였어요. 중대장이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부대장이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50대쯤 돼 보였어요. 머리가 반쯤 휘었죠. 독서용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일인가? 급하게. 중대장이 부대장 귀에 대고 뭔가 속삭였어요. 목소리가 작았지만 급했습니다. 부대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쓰고 있던 안경을 벗었어요. 서류를 떨어뜨렸죠. 종이들이 책상에서 바닥으로 흩어졌습니다. 뭐라고? 부대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나뒹굴었어요. 쾅! 소리가 났죠. 설아를 봤습니다. 이번엔 눈빛이 완전히 달랐어요. 차렷! 육군 참모총장님, 예하 맹호부대 부대장 이철수 대령입니다. 부대장이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경례를 붙였죠. 손이 떨려서 경례가 흔들렸습니다. 중대장도 다시 경례를 붙였어요. 두 사람의 이마에 땀이 맺혔죠. 설아는 경례를 받았습니다. 천천히 부대장과 중대장이 경례를 내렸어요. 땀이 이마에 송글송글 맺혔습니다.
부대장의 군복깃이 땀으로 젖어들고 있었어요. 편하게 하라. 설아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차가움이 깔려 있었어요. 예. 부대장이 대답했지만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책상을 손으로 짚었죠. 연락했으면 이런 꼴을 볼 수 있었겠나? 본인 아들 면회 왔다. 예. 아, 아드님이. 부대장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강도연 이병. 알고 있나? 예. 알고 있습니다. 내 아들이 온몸에 멍투성이었다. 의무대 기록은 없더군. 어떻게 된 일인가? 설아의 목소리가 한층 낮아졌습니다. 부대장이 식은땀을 흘렸어요.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이마를 닦았죠. 손수건이 금방 젖었어요. 그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중대장 이하 전 간부 집합시켜라. 5분 안에. 예. 부대장이 책상 위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수화기를 2번이나 떨어뜨렸어요. 딸그락 소리가 났죠. 겨우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지금 당장 전 간부 부대장실 앞 집합. 5분 안에. 뛰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들었어요. 또 전화를 걸었죠. 손가락이 번호를 잘못 눌렀습니다. 다시 눌렀어요. 행정실? 나 부대장이다. 정군의 방송 내려. 육군 참모 총장님께서 맹호부대 방문 중이시다. 전 장병 즉시 부대 복귀, 외출 외박 전면 금지. 당장. 부대 스피커에서 방송이 울렸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먼저 울렸어요. 빽. 그리고 방송이 나왔죠. 전 장병 집합. 반복한다. 전 장병 집합. 육군 참모 총장님께서 맹호부대 방문 중이시다. 즉시 부대 복귀하라. 외출 외박 전면 금지. 반복한다. 부대가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요란했어요. 병사들이 뛰는 소리, 간부들이 급히 집합하는 소리, 생활관 문 열리는 소리, 누군가 넘어지는 소리, 외출 나갔던 병사들이 부랴부랴 택시를 잡는 소리. 총장님이시라고? 진짜? 미쳤다. 우리 맹호부대의 총장님이? 신임 총장님 아니야? TV에서 본 것 같은데. 병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부대 전체가 긴장감으로 휩싸였어요. 생활관에서는 병사들이 허겁지겁 군복을 챙겨 입었습니다. 단추를 잘못 채우고 다시 푸는 병사, 전투화 끈을 묶다가 끊어진 병사, 모자를 찾지 못해 허둥대는 병사. 아수라장이었죠. 외출 나갔던 병사들은 택시 기사에게 애원했어요. 아저씨 제발요. 빨리 좀 가주세요. 총장님 오셨대요. 뭐? 총장님? 네. 육군 참모 총장님이요. 늦으면 큰일 나요. 제발요. 택시가 속도를 냈습니다. 부대로 향하는 도로가 복귀하는 병사들의 택시로 북적였어요. 부대장실 밖 복도에 간부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중대장들, 소대장들, 행정관, 군수과장, 작전과장, 의무대장, 모두들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요. 누군가는 군복을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왔습니다. 단추가 하나 잘못 채워져 있었어요. 간부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어요. 5분이 지났습니다. 부대장이 문을 열었어요. 복도에 간부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16명이었습니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전원 집합 완료했습니다. 부대장이 설아에게 보고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설아가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 선 간부들이 일제히 차렷 자세를 취했어요. 발 뒤꿈치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죠. 차렷, 경례.
부대장이 구령을 붙였습니다. 간부들이 일제히 경례를 올렸어요. 손이 귀에 닿았습니다. 설아는 천천히 경례를 받았습니다. 간부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봤어요.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죠. 땀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경례 바로 간부들이 경례를 내렸습니다. 팔을 내렸어요. 하지만 자세는 여전히 뻣뻣했죠. 설아는 간부들 앞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구두 소리만 복도에 울렸어요. 딱, 딱, 딱.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어요. 누군가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죠. 이 부대에서 훈련병 구타가 일어나고 있다. 의무대 기록이 조작됐다. 훈련병들이 다쳐도 기록하지 않았다. 맞나? 설아가 말했습니다. 차갑고 명확한 목소리였어요. 간부들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만 흘렀어요. 누군가 숨소리가 거칠어졌죠. 대답하라. 설아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간부들이 움찔했어요. 한 소대장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보고하겠습니다. 한 중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고는 내일까지 받겠다. 지금 당장 전 훈련병 의무대 검진 실시하라. 한 명도 빠짐없이. 그리고 모든 검진 결과를 내일 오전까지 본인에게 직접 보고하라. 예. 간부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맹호부대에 특별감찰이 들어간다. 본인이 직접 지휘한다. 간부들 사이에서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누군가 침을 꿀꺽 삼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 소대장의 다리가 떨렸죠. 내 아들을 포함해서 이 부대 훈련병들에게 손댄 자가 있다면 계급이 뭐든 직책이 뭐든 누구든 상관없이 군법으로 처리할 것이다. 명심하라. 예. 간부들의 대답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설아는 부대장을 봤습니다. 부대장은 본인과 함께 움직인다. 지금 당장 훈련장으로 안내하라. 예, 알겠습니다. 부대장이 앞장섰습니다. 설아가 따라갔어요. 간부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죠. 설아가 멀어질 때까지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딱, 딱, 딱. 설아의 모습이 복도 끝으로 사라지자 간부들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누군가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던 거예요. 끝났다. 우리 끝났어. 한 소대장이 중얼거렸습니다. 맹호부대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모든 게 드러날 거였어요. 숨겨왔던 모든 진실이요. 설아는 집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불을 켰어요.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았죠. 끈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어요. 쿵 소리가 났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아니,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죠. 온종일 긴장했던 몸이 풀리면서 피로가 밀려왔습니다.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피부가 차갑게 식어 있었죠.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보였어요. 찢어진 입술, 시퍼런 멍, 반쯤 감긴 왼쪽 눈, 옆구리를 감싸쥐던 떨리는 손. 설아는 눈을 떴습니다. 천장만 바라봤어요. 형광등 불빛이 눈에 아렸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진동이 소파를 타고 전해졌어요. 화면을 봤습니다. 부대장이었죠. 전화를 받았어요. 의무대 기록이 없다는 보고였습니다. 설아의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핸드폰 케이스가 삐걱 소리를 냈죠. 저렇게 다친 아이를 단 한 번도 의무대에 데려가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설아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내일 아침 도연을 집무실로 부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죠. 그날 밤 설아는 남편 영정 앞에 오래 앉아 있었어요. 촛불을 켰습니다. 작은 불꽃이 흔들렸죠.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손을 뻗어 사진 테두리를 만졌어요. 차가운 나무 재질이었죠. 다음 날 아침 10시였습니다. 집무실 문이 2번 노크됐어요. 똑똑. 설아가 대답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군복을 단정히 입고 차렷 자세를 취했죠. 설아는 책상 뒤에서 일어났어요. 도연에게 다가갔습니다. 문을 닫았죠. 손잡이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딸깍 소리가 났어요. 도연에게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앉으라고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움직일 때 얼굴을 찡그렸어요. 아직 갈비뼈가 아픈 게 분명했죠. 설아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책상 너머로 손을 뻗어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손이 차가웠습니다. 누가 그랬냐고 물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하지 않았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설아는 아들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엄마는 꼭 알아야 한다고, 그래야 널 지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죠. 구타당했던 창고 뒤쪽, 바닥에 쓰러졌을 때 피가 많이 났다고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피를 닦으려고 손으로 문질렀대요. 그런데 바닥 틈에 뭔가 걸렸다고요. 처음엔 돌인 줄 알았답니다. 손톱으로 파냈대요. 작은 금속 상자였다고 했죠. 아주 오래되고 녹슬어 있었답니다. 도연이 군복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뭔가 걸렸어요. 구겨진 비닐 소리가 났죠. 천천히 꺼냈습니다. 작은 투명 비닐봉지였어요. 안에 회색빛 물체가 들어있었죠. 설아는 숨을 멈췄습니다. 손을 뻗었어요. 비닐봉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가벼웠죠. 하지만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비닐을 벗겼어요. 먼지가 손에 묻었습니다. 회색 가루였죠. 손가락에 문질러졌어요. 외장하드였습니다. 구형 모델. 10년 전쯤 군 내부에서 쓰던 보안 장비였죠. 설아는 외장하드를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표면이 차갑고 거칠었어요. 먼지를 엄지로 천천히 닦아냈죠. 1번, 2번, 3번.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K, M, H. 설아의 손이 멈췄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강민호. 남편의 이니셜이었죠.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참았어요. 입술을 깨물었죠. 외장하드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옷을 적셨어요. 도연에게 말했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요. 발견한 것도 엄마한테 준 것도.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설아는 일어나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아래 칸이었어요. 외장하드를 넣었죠. 서랍을 닫았습니다. 열쇠로 잠갔어요. 찰칵 소리가 났습니다. 도연을 보냈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설아는 혼자 남았습니다. 다시 서랍을 열었어요. 외장하드를 꺼냈습니다. 두 손으로 꽉 쥐었죠. 손톱이 손바닥을 눌렀습니다. 10년 전 남편이 죽던 날, 모든 게 사라졌었어요. 차량도 서류도 증거도 깔끔하게 정리됐었죠. 그런데 이게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숨겨둔 거였어요. 왜 하필 도연이 구타당한 바로 그곳에, 같은 장소,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설아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최명준이었죠. 벨이 2번 울렸습니다. 명준이 받았어요. 급하게 만나자고 했습니다.
보여줄 게 있다고요. 설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분 안에 연구실로 가겠다고 했죠. 전화를 끊었습니다. 외장하드를 가방 안쪽 지퍼칸에 밀어 넣었어요. 지퍼를 천천히 올렸습니다. 지지직 소리가 났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구두굽이 바닥을 쳤습니다. 딱딱딱. 규칙적인 소리였죠.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차 문을 열었어요. 손잡이가 차가웠습니다. 차에 올랐죠. 문을 닫았습니다. 쿵 소리가 났어요. 시동을 걸려다 손이 멈췄습니다. 열쇠 구멍을 2번이나 놓쳤어요. 세 번째 만에 열쇠가 들어갔습니다. 돌렸죠. 엔진이 걸렸습니다. 부르르 진동이 느껴졌어요. 핸들을 잡았습니다. 손바닥에서 땀이 났어요. 차가운 핸들이 금방 미끄러워졌죠. 손을 닦았습니다. 바지에 문질렀어요. 백미러를 봤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보였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확신이었죠. 기어를 넣었습니다. 엑셀을 밟았어요. 차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명준의 연구실까지 20분. 신호등이 빨간불이었어요. 차가 멈췄습니다. 설아는 가방을 봤죠. 그 안에 외장하드가 있었습니다. 10년 전 진실이 담겨 있을지도 몰랐어요. 신호등이 바뀌었습니다. 초록불. 설아는 엑셀을 밟았어요. 설아의 차가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주차했어요. 시동을 껐죠. 엔진 소리가 꺼졌습니다. 조용했어요. 설아의 차가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주차했어요. 시동을 껐죠. 엔진 소리가 꺼졌습니다. 조용했어요.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무거웠죠. 외장하드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차에서 내렸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쿵.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3층 버튼을 눌렀죠. 불이 들어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어요. 배가 아래로 끌리는 느낌이었죠. 3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302호. 명준의 연구실이었어요. 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하려다 손을 멈췄어요. 코로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부풀어 올랐어요. 천천히 입으로 내쉬었죠. 다시 한번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 안에서 의자 끄는 소리가 났어요. 발소리. 문이 열렸습니다. 명준이었어요. 설아를 보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설아의 얼굴이 창백했거든요.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설아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명준이 문을 닫았죠. 연구실은 조용했습니다. 컴퓨터 여러 대가 켜져 있었어요. 화면 불빛만 깜빡였죠.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빗속에서 떠다녔어요. 명준이 의자를 권했습니다. 설아가 앉았어요. 가방을 무릎에 올렸죠. 지퍼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지지직 소리가 났어요. 안쪽 칸을 뒤적였습니다. 손가락이 차가운 금속에 닿았죠. 외장하드였어요.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탁! 외장하드가 나무 책상을 쳤습니다. 명준이 그걸 봤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손을 뻗었죠. 외장하드를 집어들었어요. 돌려봤습니다. 한 번, 2번, 손가락으로 표면의 먼지를 천천히 닦아냈어요. 회색 가루가 손에 묻었죠.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K, M, H. 명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설아를 봤어요. 민호 형이 쓰던 거라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암호화 패턴, 민호 형만 쓰던 방식이라고 했죠. 설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어요.
손을 무릎 위에 올렸죠.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눌렀어요. 명준이 의자를 책상 쪽으로 당겼어요. 끽. 컴퓨터 본체 쪽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전원 버튼을 눌렀어요. 딸깍. 펜 돌아가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죠. 화면이 천천히 밝아졌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케이블을 꺼냈죠. 외장하드 옆면의 구멍에 꽂았습니다. 딸깍 소리와 함께 들어갔어요. 화면에 창이 떴습니다. 로딩 중이라는 글자가 보였어요. 동그라미가 빙글빙글 돌았죠. 명준이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였죠. 타닥타닥. 빠른 타자 소리가 조용한 연구실에 울렸습니다. 암호 해독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시간 좀 걸린다고요. 설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5분이 지났습니다. 명준의 손이 멈췄어요. 화면을 봤습니다. 폴더 아이콘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죠. 하나, 둘, 셋, 넷, 5개의 폴더였어요. 명준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하나씩 열어볼게요. 설아가 의자를 더 가까이 당겼어요. 바퀴가 바닥을 굴렀죠. 첫 번째 폴더였습니다. 군수비리 1차 보고라고 적혀 있었어요. 마우스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마우스 화살표가 폴더 위로 갔어요. 마우스 버튼을 2번 눌렀습니다. 딸깍딸깍. 폴더가 열렸죠. 문서들이 쭉 나타났습니다. 표 형식으로 정리된 문서가 맨 위에 있었고요. 그 아래로 문서 형태의 보고서가 보였습니다. 화면을 내리자 복사해서 저장한 서류 사진들이 빼곡하게 들어 있었죠. 명준이 컴퓨터 마우스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드르륵. 화면이 내려갔어요. 설아가 화면에 얼굴을 가까이 댔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했어요. 금액, 날짜, 업체 이름들. 2번째 폴더였습니다. 장비 결함 현장 기록이라는 이름이었어요. 마우스를 올렸습니다. 다시 버튼을 2번 눌렀어요. 딸깍딸깍. 폴더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사진 문서들이었어요. 첫 번째 사진을 선택해서 열었죠. 장비 사진이 화면 가득 나타났습니다. 설아는 화면을 가만히 봤어요. 장비들이 성한 게 없었습니다. 다음 사진을 열었어요. 부품들이 찍혀 있었죠. 온통 녹이 슬어 갈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또 다음 사진. 헬멧이었어요. 금이 가서 반으로 쪼개진 상태였죠. 3번째 폴더였습니다. 내부 은폐 지시 녹음 자료라고 쓰여 있었어요. 명준이 마우스에서 손을 떼고 설아를 봤습니다. 들어볼까요? 설아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준이 다시 마우스를 잡았어요. 폴더를 열었습니다. 오디오 자료들이 나타났죠. 첫 번째 문서 위에 마우스 화살표를 올렸습니다. 마우스를 2번 눌렀어요. 딸깍딸깍. 오디오 화면 창이 떴습니다. 재생 버튼이 보였어요. 명준이 마우스 화살표를 재생 버튼으로 가져갔습니다. 손가락에 힘을 주었죠. 마우스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직. 잡음이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어요.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 목소리. 낮고 권위적인 톤이었죠. 이거는 덮어. 보고서는 폐기하고. 하지만 장비 결함으로 사상자가. 들었어. 덮으라고. 녹음이 끊어졌습니다. 명준이 다음 문서를 열었어요. 또 목소리들. 회의하는 소리. 비리를 지시하는 소리. 은폐를 명령하는 소리. 마지막 폴더였습니다. 민호 마지막 보고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명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마우스를 천천히 움직였어요. 폴더 위에 마우스 화살표를 올렸죠. 손가락에 힘을 주었습니다. 마우스를 2번 눌렀어요. 딸깍딸깍. 오디오 자료 하나였습니다. 설아에게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어요.
명준이 설아를 봤습니다. 설아가 눈을 감았어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명준이 문서를 선택했습니다. 재생 버튼 위로 마우스 화살표를 가져갔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마우스 버튼을 눌렀죠. 지직, 잡음, 그리고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민호의 목소리였어요. 설아야,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설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무릎 위에 올린 손이 천천히 주먹으로 쥐어졌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죠.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겠지. 미안해.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어요.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어. 자료를 뺏으려고 해. 하지만 난 이걸 지켜야 해.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숨 쉬는 소리만 들렸어요. 설아, 그리고 도연아. 설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미안해. 아빠가 너희를 지켜주지 못해서. 민호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설아야, 이 자료는 절대 버려지면 안 돼. 사람들이 죽었어. 불량 장비 때문에. 그걸 덮으려고. 나까지. 녹음이 흔들렸습니다. 뭔가 부딪히는 소리. 민호의 거친 숨소리. 제발 이 진실이 밝혀지길. 녹음이 끝났습니다. 연구실이 조용했어요. 컴퓨터 펜 돌아가는 소리만 웅웅 울렸죠. 설아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볼을 타고 턱으로. 옷에 떨어졌죠. 명준도 눈을 붉혔습니다. 안경을 벗어 닦았어요. 손등으로 눈을 문질렀죠. 설아가 눈을 떴습니다. 화면을 봤어요. 폴더들이 그대로 있었죠. 10년간 숨겨져 있던 진실. 명준이 말했습니다. 설아 씨, 이건 대규모 비리예요. 목소리가 떨렸죠. 도연이도 이 때문에 다친 거예요. 설아가 명준을 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같은 뿌리냐고 물었습니다. 명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10년이 지났지만 이 사람들은 그대로라고 했습니다. 조직 구조도 변하지 않았고요. 비리를 은폐하는 방식도 똑같다고 했죠. 설아는 일어섰습니다. 창문으로 걸어갔어요. 밖을 봤죠.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민호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끝까지 밝혀낼게. 뒤에서 명준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설아가 돌아섰어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단단했죠. 증거를 모아. 모든 증거를. 그리고 이자들을 하나하나 밝혀낼 거야. 명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설아는 다시 책상으로 갔어요. 화면을 봤습니다. 민호가 목숨 걸고 지킨 자료. 이제는 설아가 지킬 차례였죠. 명준도 눈을 붉혔습니다. 안경을 벗어 렌즈를 닦았어요. 손등으로 눈가를 문질렀죠. 설아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화면을 봤어요. 폴더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10년간 숨겨져 있던 진실이었죠. 명준이 말했습니다. 설아 씨, 이건 대규모 비리예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연이도 이 때문에 다친 거예요. 설아가 명준을 봤습니다. 같은 뿌리냐고 물었어요. 명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이 사람들은 그대로라고 했어요. 조직도 변하지 않았고요. 은폐하는 방식도 똑같다고 했죠. 설아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으로 걸어갔어요. 밖을 내다봤죠. 하늘에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작게 중얼거렸어요. 내가 끝까지 밝혀낼게. 명준이 뒤에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설아가 돌아섰어요.
눈빛이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증거를 모을 거라고 했어요. 모든 증거를 다요. 그리고 이자들을 하나하나 밝혀낼 거라고 했죠. 명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돕겠다고 했어요. 설아는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명준의 연구실을 나섰어요. 복도를 걸었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 버튼을 눌렀어요. 주차장으로 나왔습니다. 차에 올랐어요. 가방을 조수석에 놓았죠.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이 부르릉 소리를 냈어요.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신호등에 멈췄어요. 빨간불이었죠. 설아는 핸들을 잡은 채 생각에 잠겼습니다. 초록불로 바뀌었어요.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천천히 출발했죠. 백미러를 봤습니다. 뒤에 차 한 대가 따라오고 있었어요. 검은색 승용차였죠. 설아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2블록을 더 갔습니다. 백미러를 다시 봤어요. 검은색 차가 여전히 뒤에 있었습니다. 같은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죠. 설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우회전을 했어요. 검은색 차도 따라서 우회전했습니다. 다시 좌회전을 했어요. 검은색 차도 좌회전했죠. 설아는 확신했습니다. 누군가 따라오고 있다는 걸요. 한적한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양쪽에 공장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저녁 시간이라 사람이 없었죠. 갑자기 앞에서 다른 차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길을 막았어요. 설아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끽. 타이어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났죠. 차가 멈췄어요. 백미러를 봤습니다. 뒤에 있던 검은색 차도 멈춰 섰어요. 길이 막혔습니다. 앞뒤로요. 차 문이 열렸습니다. 앞차에서 2명, 뒷차에서 2명, 총 4명의 남자가 내렸어요.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죠. 덩치가 컸습니다. 설아는 안전벨트를 풀었습니다. 천천히요. 차 문 손잡이를 잡았어요. 열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죠. 문을 닫았습니다. 쿵. 4남자를 천천히 둘러봤어요. 한 남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제일 덩치가 큰 남자였어요. 190cm는 넘어 보였죠. 가만히 계시면 다치지 않을 겁니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설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어요. 2 손을 몸 옆에 자연스럽게 내렸죠. 무게중심을 발 앞쪽으로 옮겼습니다.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1 걸음, 2 걸음, 구두 소리가 아스팔트를 쳤어요. 딱, 딱. 설아와의 거리가 2m, 1.5m, 1m로 좁혀졌습니다. 설아가 움직였습니다. 빠르게 오른발을 앞으로 내딛었어요. 동시에 몸을 낮췄죠. 남자의 팔을 잡았습니다. 왼손으로 손목을, 오른손으로 팔꿈치를요. 체중을 실어 비틀었습니다. 으악! 남자가 비명을 질렀어요. 관절이 꺾이는 소리가 났죠. 뚝! 남자의 몸이 앞으로 꺾였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닿았어요. 쿵! 설아는 놓지 않았습니다. 남자의 팔을 더 비틀었어요. 남자가 완전히 바닥에 엎드렸죠. 얼굴이 아스팔트에 닿았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2번째 남자였어요. 달려오고 있었죠. 설아는 1번째 남자를 밀어냈습니다. 힘껏요. 남자가 굴러갔어요. 2번째 남자가 주먹을 날렸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휘익 소리를 내며요. 설아가 고개를 숙였어요. 주먹이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죠. 바람이 느껴졌습니다. 설아는 몸을 낮춘 상태로 전진했습니다. 남자의 배를 어깨로 들이받았어요. 쿵! 남자의 몸이 뒤로 밀렸습니다. 휘청거렸죠. 설아는 남자의 다리를 걸었어요. 오른발로 남자의 왼발을요. 남자가 중심을 잃었습니다.
팔을 휘둘렀어요. 균형을 잡으려고요. 소용없었습니다. 쿵. 남자가 바닥에 쓰러졌어요. 등부터 떨어졌죠. 머리가 아스팔트에 부딪혔습니다. 딱 소리가 났어요. 남자가 신음했습니다. 세 번째 남자가 뒤에서 덤볐습니다. 설아의 목을 감으려 했어요. 팔이 목에 닿았죠. 설아는 턱을 당겨 목을 보호했습니다. 동시에 허리를 숙였어요. 앞으로요. 남자의 몸이 설아의 등 위로 쏠렸습니다. 설아는 허리를 더 숙였습니다. 남자를 등에 완전히 올렸어요. 그리고 허리를 펴며 힘을 줬죠. 남자의 몸이 공중으로 떴습니다. 설아의 어깨 너머로 날아갔어요. 쿵. 남자가 차 보닛에 떨어졌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보닛이 찌그러졌어요. 남자가 보닛에서 미끄러져 내렸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신음했어요. 네 번째 남자가 멈춰 섰습니다. 3미터 떨어진 곳에서요. 설아를 봤습니다. 설아는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거칠지 않았습니다. 규칙적이었죠. 얼굴에 땀 한 방울 없었어요. 네 번째 남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뒤로 한 걸음 물러섰어요. 두 걸음, 세 걸음, 돌아서 차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올라탔죠. 시동을 걸었습니다. 부르릉. 급하게 도망갔어요. 타이어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났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남자들이 신음했어요. 첫 번째 남자는 팔을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남자는 머리를 감싸고 있었죠. 세 번째 남자는 차 옆에 기대앉아 있었어요. 설아는 첫 번째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남자의 옷주머니를 뒤졌죠. 안주머니, 바깥주머니, 뒷주머니, 뭔가 나왔습니다. 종이였어요. 접혀 있었죠. 설아가 펼쳤습니다. 문서였어요. 제목이 보였습니다. 육참 제거 작전. 설아의 이름과 사진이 붙어 있었죠. 아래에는 날짜와 장소가 적혀 있었어요. 오늘, 이곳. 설아는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일어섰어요. 차로 돌아갔죠. 시동을 걸었습니다. 앞에 막고 있던 차를 피해 인도로 올라갔어요. 차체가 기울어졌습니다. 덜컹. 턱을 넘었죠. 다시 도로로 내려왔어요. 엑셀을 밟았습니다. 명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손으로 핸들을 잡고요. 다른 손으로 핸드폰을 들었죠. 명준 씨, 방금 공격받았어요. 설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뭐라고요? 명준이 놀라 물었죠.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이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외장하들을 찾고 있다는 걸 알아챈 것 같아요. 어디 계세요? 지금 그쪽으로 갈게요. 조심하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설아는 핸들을 다시 두 손으로 잡았어요. 주머니 속 종이가 느껴졌습니다. 육참 제거 작전. 이 사람들은 설아를 죽이려 했어요. 10년 전 남편처럼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설아는 준비되어 있었어요. 백미러를 봤습니다.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죠. 민호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차가 어둠 속으로 달려갔습니다. 설아는 명준의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명준이 여전히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죠. 명준이 돌아봤습니다. 설아를 보고 놀랐어요. 설아 씨, 괜찮으세요? 설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냈어요. 책상 위에 펼쳤죠. 명준이 종이를 봤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육참 제거 작전이라는 글자가 보였죠. 이 사람들, 설아 씨를 죽이려 했어요? 명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설아는 대답 대신 의자에 앉았어요.
외장하드 자료에서 뭔가 더 찾았냐고 물었죠. 명준이 화면을 돌렸습니다. 설아가 볼 수 있게요. 화면에는 지도가 떠 있었어요. 여기요. 명준이 화면의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외장하드 안에 GPS 기록이 남아 있었어요. 민호 형이 마지막으로 조사하던 곳이요. 어디예요? 경기도 외곽 폐공장 지대예요. 명준이 지도를 확대했습니다. 10년 전 기록인데 지금도 거기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설아가 화면을 가만히 봤습니다. 가보겠다고 말했어요. 언제요? 오늘 밤. 명준이 놀라 설아를 봤습니다. 너무 위험해요. 혼자 가시려고요? 설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 몇 명 데려갈 거라고 했죠. 그날 밤 11시였습니다. 설아는 4명의 부하와 함께 검은색 차 2대에 나눠 탔어요. 모두 설아가 직접 선발한 사람들이었죠. 차들이 출발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렸어요. 밤이라 차가 별로 없었죠. 1시간 반을 달렸습니다. 경기도 외곽에 도착했어요. 공장 지대였죠. 불이 꺼진 건물들이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차들이 멈췄습니다. 목표 지점에서 500m 떨어진 곳이었어요. 설아와 팀원들이 내렸죠.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설아가 앞장섰습니다. 팀원들이 뒤따랐어요. 어둠 속을 걸었죠. 발소리를 죽였습니다. 폐공장이 보였습니다. 3층짜리 낡은 건물이었어요. 창문은 대부분 깨져 있었죠. 담벼락에는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1층 한쪽 창문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설아가 손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팀원 둘이 왼쪽으로 갔어요. 둘은 오른쪽으로요. 설아는 정면으로 갔습니다. 정문에 다가갔어요. 녹슨 철문이었죠.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 자물쇠였어요. 녹이 슬지 않았죠. 설아는 확신했습니다. 여기가 맞다고요.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작게 말했어요. 진입한다. 철문 옆 벽을 살폈습니다. 금이 가 있었어요. 손을 벽에 대고 밀었죠. 벽돌 몇 개가 흔들렸습니다. 빼냈어요. 구멍이 생겼죠. 몸을 구부려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어두웠습니다. 손전등을 켰어요. 불빛이 바닥을 비췄죠.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자국이 선명했어요. 여러 개요. 최근 것이었죠. 발자국을 따라갔습니다. 복도를 지났어요. 계단이 나타났죠.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한 계단씩요. 발끝으로요. 소리가 나지 않게요. 지하 1층에 도착했습니다. 철문이 보였어요.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죠.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설아는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전원 집결. 지하 1층. 1분도 안 돼서 팀원 넷이 모였습니다. 설아가 문을 가리켰어요. 셋을 세면 들어간다고 손가락으로 표시했죠. 하나, 둘, 셋. 문을 걷어찼습니다. 쾅! 문이 벌컥 열렸어요. 안에 5명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있었죠.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설아와 팀원들이 들어오자 모두 벌떡 일어섰습니다. 한 남자가 서랍을 열려 했어요. 총을 꺼내려는 거였죠. 설아가 달려갔습니다. 남자의 손을 잡았어요. 비틀었죠. 남자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다른 남자가 총을 꺼냈습니다. 겨눴어요. 설아의 팀원이 재빨리 남자를 제압했죠. 총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순식간이었습니다. 5명 모두 바닥에 엎드려 있었어요. 손이 뒤로 묶였죠. 설아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들이 쌓여 있었어요. 한쪽에는 컴퓨터가 켜져 있었죠. 캐비닛이 벽에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팀원 하나가 서류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다른 팀원은 컴퓨터 앞에 앉았죠.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설아는 캐비닛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문서들이 빼곡했죠.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군 내부 문건들이었어요. 장비 비리 계약서, 은폐 지시 문서, 동거래 내역. 설아의 손이 한 문서에서 멈췄습니다. 표지에 적힌 이름 때문이었어요. 강민호 수사관 처리건. 손이 떨렸습니다. 문서를 열었어요. 첫 장을 봤죠. 제목이 보였습니다. 제거 지시서. 내용을 읽기 시작했어요. 강민호 수사관. 비리 조사 중. 위험 인물. 제거 필요. 방법. 차량 폭발. 설아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문서를 꽉 쥐었죠. 종이가 구겨졌습니다. 10년 전 남편의 죽음. 사고가 아니었어요. 살인이었죠. 계획된 살인. 설아 씨. 팀원이 불렀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은 팀원이었어요. 서버 백업 찾았어요. 엄청난 양이에요. 설아는 일어섰습니다. 문서를 가슴에 안았어요. 컴퓨터 쪽으로 갔죠. 화면에는 수백 개의 문서가 떠 있었습니다. 전부 다운로드 받으라고 했어요. 팀원이 저장 장치를 꽂았습니다. 다운로드가 시작됐죠. 진행률 표시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1%, 2%, 갑자기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 여러 명이었어요. 위층에서 내려오고 있었죠. 설아가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준비해. 팀원들이 문 쪽으로 갔습니다. 위치를 잡았어요.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10명. 아니 그 이상이었어요. 설아는 민호 제거 지시서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저장 장치의 다운로드를 확인했어요. 45%. 문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해. 안에 있어. 설아는 팀원들을 봤습니다. 눈빛으로 신호를 보냈죠.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남자들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10명이 넘었죠. 설아의 팀원들이 막아섰습니다. 싸움이 시작됐어요. 주먹이 오갔습니다. 발길질이 날아갔죠. 비명소리, 신음소리, 뭔가 부딪히는 소리. 설아는 컴퓨터 앞에 남았습니다. 화면을 봤어요. 다운로드 68%. 아직 끝나지 않았죠. 한 남자가 설아에게 달려왔습니다.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어요. 휘둘렀죠. 휙. 설아가 몸을 낮췄습니다. 파이프가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어요. 컴퓨터 모니터를 쳤죠. 쨍그랑. 화면이 깨졌습니다. 하지만 다운로드는 계속됐어요. 본체는 멀쩡했죠. 설아는 남자의 다리를 걸었습니다. 남자가 넘어졌어요. 쿵. 설아는 일어서서 다른 남자를 향했죠. 10분이 지났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남자들이 가득했어요. 설아의 팀원 하나가 팔을 다쳤습니다. 다른 팀원은 이마에서 피가 났어요. 하지만 모두 서 있었죠. 컴퓨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띵. 다운로드 완료. 팀원이 저장 장치를 뽑았어요. 주머니에 넣었죠. 설아는 바닥에 쓰러진 남자 하나를 일으켰습니다. 벽에 밀어붙였어요. 누가 시켰어? 누가 여길 운영하는 거야? 남자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설아가 더 세게 밀었어요. 이상규. 남자가 작게 말했죠. 이상규 의원이요. 어디 있어? 산속이요. 지하 벙커. 거기 항상 있어요. 설아는 남자를 놓았습니다. 팀원들을 봤어요. 간다고 했죠. 차로 돌아왔습니다.
설아는 명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명준 씨, 이상규 의원, 산속 벙커 위치 찾을 수 있어요? 잠깐만요. 명준이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찾았어요. 외장하드 GPS 로그에 좌표가 하나 더 있네요. 산악지대예요. 주소 보내주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곧 문자가 왔어요. 주소였죠. 설아는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1시간 30분 거리였어요. 출발했습니다. 밤길을 달렸죠. 고속도로를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가로등도 없었어요. 헤드라이트 불빛만 앞을 비췄죠. 목적지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차를 세웠어요. 나머지는 걸어가기로 했죠. 산을 올랐습니다. 가파른 길이었어요. 나무 뿌리를 붙잡고 올라갔죠. 30분을 올랐습니다. 건물이 보였습니다. 아니, 건물이 아니었어요. 폐창고 같았죠. 낡고 허름했습니다. 하지만 설아는 알았습니다. 저게 입구라는 걸요. 창고로 다가갔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끽. 안은 비어 있었죠. 바닥에 먼지만 쌓여 있었습니다. 바닥을 살폈습니다. 발자국이 있었어요. 한쪽 구석으로 향하고 있었죠. 그 방향으로 갔습니다. 구석에 철판이 있었어요. 바닥에 깔린 철판. 손잡이가 달려 있었죠. 잡아당겼습니다. 철판이 열렸어요. 계단이 나타났죠.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한 계단씩 소리 내지 않게요. 지하로 깊이 내려갔습니다. 50계단, 100계단, 얼마나 내려갔는지 모를 정도였어요.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시멘트 벽, 형광등, 완전히 다른 세계였죠. 복도를 따라갔습니다. 저 끝에 문이 보였어요. 두꺼운 금속 문, 군사시설 같았죠. 문 앞까지 갔습니다. 손잡이를 잡으려는 순간 사이렌이 울렸어요. 삐. 감지됐습니다. 설아는 재빨리 문을 밀었어요. 열리지 않았죠. 잠겼습니다. 쾅쾅쾅. 문을 걷어찼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문이 조금 흔들렸어요. 안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동 잠금 장치가 작동하는 소리. 윙. 설아는 있는 힘껏 문을 걷어찼습니다. 쾅. 문이 조금 열렸어요. 틈이 생겼죠. 손을 밀어 넣었습니다. 문을 밀었어요. 몸을 비집고 들어갔죠. 안은 넓었습니다. 천장이 높았어요. 한쪽에 유리로 된 방이 있었죠. 통제실 같았습니다. 통제실 안에 남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60대쯤 돼 보였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죠. 이상규였습니다. 이상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목소리가 스피커로 울렸어요. 육군 참모 총장. 여기까지 왔군요. 목소리에 여유가 있었죠. 설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통제실을 향해 걸어갔어요. 강민호를 기억하십니까? 10년 전에 이상규가 웃었습니다. 기억하죠. 성가신 수사관이었어요.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였죠. 설아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희생이었어요. 이상규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자료는 위험했거든요. 당신이 죽였어요. 나, 이상규가 웃었어요. 난 명령만 했죠. 그 정도도 이해 못하십니까? 설아는 통제실 문을 잡아당겼습니다. 잠겨 있었어요. 이상규가 책상 위 버튼을 눌렀습니다. 빨간 버튼이었어요. 갑자기 양쪽 벽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남자들이 나왔어요. 경호원들이었죠. 완전 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6명, 아니 7명. 설아를 둘러쌌습니다. 원을 그리며요.
설아는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한 명 한 명 눈을 마주쳤어요. 첫 번째 경호원이 달려들었습니다. 전기봉을 들고 있었어요. 휘둘렀죠. 설아가 팔로 막았습니다. 전기봉을 빼앗았어요. 경호원의 배를 찔렀죠. 경호원이 쓰러졌습니다. 두 번째 경호원이 뒤에서 왔습니다. 설아는 몸을 돌렸어요. 다리를 올렸죠. 발로 경호원의 가슴을 찼습니다. 경호원이 뒤로 날아갔어요. 세 번째와 네 번째가 동시에 왔습니다. 양쪽에서요. 설아는 몸을 낮췄어요. 두 경호원이 서로 부딪혔죠. 설아는 일어서며 두 명을 동시에 쳤습니다. 쓰러졌어요. 다섯 번째 경호원이 방패를 들고 왔습니다. 밀어붙였어요. 설아가 옆으로 피했죠. 경호원의 다리를 걸었습니다. 경호원이 중심을 잃고 넘어졌어요.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가 남았습니다. 둘이 동시에 덤볐어요. 설아는 하나를 잡아 다른 하나에게 던졌습니다. 둘이 엉켜 넘어졌죠. 모두 쓰러졌습니다.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어요. 통제실 안에 이상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일어섰어요. 뒤쪽 문으로 달려갔죠. 설아는 통제실 유리를 주먹으로 쳤습니다. 쨍. 금이 갔어요. 다시 쳤습니다. 쨍. 유리가 깨졌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상규를 쫓았어요. 뒤쪽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좁은 복도였어요. 이상규가 저 앞에서 뛰고 있었죠. 설아가 뛰었습니다. 빨랐어요. 거리가 좁혀졌죠. 이상규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강민호는 제거될 수밖에 없었어. 죽어 마땅했어. 그 순간이었습니다. 천장에 빨간 불이 켜졌어요. 녹음 중이라는 표시였죠. 설아는 이상규를 따라잡았습니다. 어깨를 잡았어요. 벽에 밀어붙였죠. 이상규가 벽에 등을 쾅 부딪혔습니다. 설아는 수갑을 꺼냈어요. 이상규의 손목에 채웠죠. 찰칵. 당신은 체포됐어요. 설아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상규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설아는 천장의 녹음 장치를 봤습니다. 빨간 불이 여전히 켜져 있었어요. 모든 게 녹음됐습니다. 설아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녹음 장치에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이상규의 자백. 모두 담겼죠. 이상규를 끌고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10년 만에 맞이하는 진짜 아침 같았죠. 사흘이 지났습니다. 국방부 브리핑룸은 기자들로 가득했어요. 설아는 단상에 섰습니다. 10년을 준비한 순간이었죠. 10년 전 강민호 군 수사관이 차량 폭발로 사망했습니다. 설아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그동안 단순 사고로 알려졌었죠.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제거 지시서를 들어 올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이것은 이상규 의원이 작성한 살해 명령서입니다. 설아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제 남편은 진실을 지키다 희생됐습니다. 브리핑룸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모든 증거를 공개합니다. 10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국 밝혀졌어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법원 앞에는 취재진이 몰려 있었어요. 이상규 전 의원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죠. 설아와 도연도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명준도 함께였어요. 이상규가 들어왔습니다. 수갑을 찬 채였어요. 한 달 전 당당하던 모습은 없었죠. 얼굴이 초췌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이상규는 군 수사관 강민호를 살해한 혐의, 군수비리 은폐 및 방조 혐의, 그리고 조직적 범죄를 주도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어요. 설아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10년.
길었던 시간이었죠. 이제야 끝이 났어요. 도연이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설아도 아들 손을 꽉 잡았어요. 법정을 나섰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이 됐죠. 설아와 도연은 남편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보리차 향이 집안에 퍼져 있었어요. 여보, 설아가 사진을 봤습니다. 오늘 판결 났어요. 무기징역이래요. 당신을 죽인 사람, 이제 평생 갇혀 지낼 거예요.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설아가 문을 열었어요.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었어요. 육군 참모 총장님. 남자가 경례를 붙였습니다. 저는 박진우 중령입니다. 10년 전 강민호 수사관님의 직속 후배였습니다. 설아의 눈이 커졌어요. 들어오시라고 했죠. 박진우가 들어왔습니다. 도연을 봤어요. 도연이가 이렇게 컸네요. 도연이 인사했습니다. 박진우는 가방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어요. 나무 상자였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죠. 이걸 전해드리려고 왔습니다. 박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설아가 상자를 받습니다. 뭔가요? 박진우가 잠시 말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10년 전 민호 선배님이 돌아가신 직후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선배님 사무실에 있던 물건들 전부 버리고 불태우라고요. 설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했습니다. 박진우의 목소리가 더 떨렸어요. 서류도, 개인 물건도, 사진도, 전부요. 하지만 저는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박진우가 상자를 설아에게 내밀었어요. 선배님 책상 서랍에 있던 겁니다. 가족분들께 돌아가야 할 물건들이었죠. 그래서 몰래 챙겼습니다. 10년 동안 숨겨두고 있었어요. 설아가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죄송합니다. 박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야 전해드려서요. 그때는 두려웠습니다. 조직이 무서워서요. 박진우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뉴스를 봤습니다. 총장님께서 모든 걸 밝히시는 걸요. 그리고 오늘 판결까지 났죠. 그제야 용기가 났습니다. 이제라도 돌려드려야겠다고요. 설아는 상자를 천천히 열었어요. 안에 남편의 물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낡은 수첩, 볼펜, 가족사진 몇 장, 그리고 편지 봉투 하나. 편지 봉투에는 아들 도연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남편 필체였죠. 도연이 다가왔습니다. 설아가 편지를 아들에게 건넸어요. 도연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를 꺼냈어요. 도연아. 편지가 시작됐습니다. 도연이 소리내어 읽었어요. 아빠가 이 편지를 쓰는 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란다. 요즘 일이 위험해지고 있거든. 하지만 아빠는 포기할 수 없어. 부당한 일을 외면하는 건 아빠가 할 수 없는 일이야.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아, 아빠가 바라는 건 네가 바르게 잘하는 거야. 힘든 일이 있어도 옳은 길을 가는 사람이 되렴. 도연이 더 이상 읽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편지를 적셨어요. 박진우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선배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도연이 설아를 봤어요. 나 아빠처럼 살고 싶어요. 설아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법을 공부할 거예요. 도연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부당한 일 당하는 사람들 편에 서고 싶어요. 아빠가 그랬던 것처럼요. 설아는 아들을 꽉 안았습니다. 박진우가 조용히 일어났어요. 이제 가보겠습니다. 경례를 붙였죠. 도연이
내 아버지는 자랑스러운 분이셨어. 박진우가 나갔습니다. 설아와 도연은 남편 영정 앞에 앉았어요. 편지와 유품들을 영정 옆에 놓았습니다. 여보, 설아가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우리 도연이가요. 당신 뜻을 이어가겠대요.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밤이 왔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설아와 도연은 남편 영정에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민호야. 설아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야. 정말로요.